네, 반갑습니다. 자, 3월 14일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자, 밤 8시 52분입니다. 자, 시장이 여전히 지금 박스권에 놓여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좀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현재까지는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물론 뭐 지수가 완전히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된 것을 보고서 확인하고 매매 좀 늦더라도 매매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지수는 또 언제든지 밑으로 밀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이제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유튜브들을 보면은 또 지수가 좀 빠지니까 또 무서운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수는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단언할 수가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일정 부분 뭐 박스권을 보고요. 박스권 상단에 오면 일단 매도하고 또 박스권 저점에 오면 또 매수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면서 시장이 그 박스권을 어떤 방향으로 돌파해 나가는지를 아니면 아래로 하향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위로 상방향으로 가는지를 확인하고 그때는 이제 매수앤 홀딩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지금은 매수앤 홀딩보다는 단기 매매, 박스권 매매에 우선은 치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미리 한번 물론 뭐 가능성이 높지는 50%가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탐색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오늘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 오랜만에 제가 미국 지수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음, 미국 지수 다우지수 월봉을 보시면 이 파동을 보면요. 일단 밑에서 보는 파동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마지막 5파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요 자리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또 새로운 파동이 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5파 파동이라면 고점일 가능성이 많지만 이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파동을 계산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어쨌든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는요. 단지 이 이격이 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게 굉장히 좀 찜찜하긴 합니다. 그죠? 언제든지 이런 경우에는 밑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이격이 많이 벌어진 그 외에는 이 캔들상으로는 또는 추세상으로는 아직은 하락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 여전히 우상향으로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이 5일선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을 깨는 그런 캔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가 그때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그런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는요. 다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이게 항상 불안하죠. 그다음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는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요 정도 이격이면은 월봉보다는 좀 더 양호하죠, 그죠? 좀 양호한 편인데요. 주봉상으로는 좀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누워서 좀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격 축소 과정을 잘 견디고 있고요. 지금 주봉으로는 다우존스는요. 이 어미는 3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자, 이거를 좀 여러분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다시 상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여진 듯합니다. 다우존스는요. 맞죠? 네, 이렇게요. 그죠? 일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일봉도 지난 고점 32,000을 돌파한 모습이 보이시죠? 그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봉상 다운은 일봉 주봉으로는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월봉을 보시면은 아직 추세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이격이 벌어진 것 외에는 우리가 하락을 의심할 징후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우진수 차트로는요.
다음에 나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우에 비해서 나스닥 지수는 월봉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하지만 여기 유심히 보시면요. 요 지점에서 음봉을 맞고 이파 하락 조정이 들어왔죠. 그죠? 이때 이파 하락의 상단 부분이 대략 12,0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상단 부분이 고기를 뚫고 상승한 이후에 다시 조정이 들어왔는데 지난주에요. 지난달에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에 월봉이니까 저점이 얼마냐면은 12,397입니다. 그러면 이 상단부가 12,000이기 때문에 12,397이면 이 상단부 근처까지 한번 왔다 갔죠. 만약에 다우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다면 12,000포인트는 지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는 훼손해서는 안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 정도까지는 한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졌는데 지금 그 자리 근처까지 한번 왔다 갔습니다. 이번 달에요. 그러면서 이걸 완전히 여기까지 음봉을 만든 게 아니고 갔다가 다시 꼬리를 다고 올려버렸습니다. 물론 캔들은 음봉의 캔들이 좀 두 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번 달까지 휴식은 충분히 취하고 있는데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지점은 이제는 다우존스 나스닥도 쉽게 깨기 힘든 자리가 되지 않을까. 12,397포인트요. 이 자리는요. 그래서 나스닥도 한번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월봉상으로는요. 네. 요 자리 12,000을 깨면 곤란합니다. 그죠?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는 완전히 지금 이 꺾이고 있는 5일선이나 11선을 깨고 21선의 지지를 뭐 장중에는 깼지만 받으면서 지금 버티고 있죠. 그죠? 자, 11선과 21선 사이에 있는데 요 고점이 14,175포인트죠. 요 최저점이 얼마냐면요. 얼마냐면 12,397입니다. 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아리까리 할 때는요. 이 고점과 이 저점을 제가 빼봅니다. 빼보면 그 중간 그 차액이 나오거든요. 그 차액의 절반을 아무 수치나 고점이든 저점이든 더해서 제가 지금 더해 보니까 대략 이게 차액이 177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절반이 대략 뭐 얼핏 잡아 한 900 정도 되면은 900이면은 1800 되는 거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900 정도를 더해주면 대략 3295, 3297. 그러니까 13,297 정도 되거든요. 13,297이라는 것은 거의 13,300 정도 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다우 나스닥 지수가 13,319포인트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요 고점과 저점의 중간 지점 정도는 지금 살짝 돌파해 있는 상태라서 이 캔들의 모양을 봤을 때 이 저점보다도 이 저점이 주봉상으로는요 또 더 높아졌죠. 자,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아까 월봉상 이 자리는 쉽게 깨기 힘든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상으로는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만간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캔들 값도 이미 절반 정도까지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13,350 5일선이 꺾이고 11선이 꺾이는 요 몰려있는 요 자리를 돌파하는 모양이 나온다면 나스닥도 이제는 비로소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우리 코스피를 월요일날 좀 우리가 또 좀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적어도 단기적으로라도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영상에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다시 매매해도 되는 자리가 왔습니다. 말씀드렸다. 대신 중기적으로는 제가 자신은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럴 자리가 나왔다고 제가 금요일에 댓글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 여러분들께서도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단기적으로 한번 붙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 미국 지수를 본다면요.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요. 자, 일봉도 보면은 하나, 둘, 한 번 더 눌러줬다가 한번 당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일봉도 나쁘지 않다. 여기 21선 13,000 역시 500포인트만 돌파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5일선에 11선이 이제 돌려고 하고 있죠. 자, 근데 21선도 더 눕고 있지만 서서히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한 2, 3일 정도는 좀 행보 이후에 돌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죠? 자, 그럴 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코스피를 좀 관심 가져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 다우 나스닥 지수 오랜만에 제가 봤고요.
다만 다우지수의 가장 큰 약점은 월봉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네, 지금 주봉이나 일봉상은 나스닥도 그렇고 돌아선다는 걸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미국 지수는 제가 여러분께 그때 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미국 지수를 보지 않았으니까요.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본다면, 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5일선의 각도가 지금 가파르게 코스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5일선의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을 때는 만약에 캔들이 이 5일선을 일시적으로 한번 깼다 하더라도 이 꼬리를 달고 금방 종가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또 깨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요. 만약 깬다 하더라도 바로 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가파르게 각도 올라올 때는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일시적으로 한번 살짝 깰 수는 있겠지만 바로 올려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의 각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5일선의 각도가 지금 3월달까지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이게 캔들이 한 3개월 정도의 행보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4월달부터는 이 5일선이 갑자기 들어눌 가능성이 옆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달에는. 그럼 4월달에 코스피 캔들이 제가 지난번 영상을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지난번 영상에 얼마 말씀드렸나요? 대략 한 3,050포인트 정도까지 5일선이 다음 달에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3020인가 25 정도 됐었죠. 50 밑이었는데 자, 다시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자, 이번 달에 만약에요,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이번 달에 지금은 어쨌든 뭐 행보구간이 세계 캔들이 거의 만들어져 있지, 박스권 행보구간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번 달 중까지, 이번 달 말까지라도 코스피가 뭐 3,200이나 한 250까지 확 날아가 버리면 이 5일선이 다음 달에 이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따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 달에 만약 올려버리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올리지를 못하고 이 3개월 동안 행보하는 이 박스권 구간이 그대로 만약 만들어지게 돼서 다음 달에 만약 옆으로 들어눕게 되면 코스피 5일선이 3,050까지 올라온다 그랬죠. 그때 이번 달 말에 종가가 코스피가 3,000 만약에 20 정도까지 많이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그때는 5일선 밑에 캔들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시작 자체가. 그죠? 그때는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봐야 됩니다. 캔들 5일선 밑으로 살짝 깬 상태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물론 시초가는 밑에서 달고 바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 길로 해서 잠깐 올리는 듯 하다가 바로 밑으로 훅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일단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월봉상 5일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상승 추세상에서는, 강한 상승 추세상에서는요. 그래서 5일선은 깨지 않는 게 좋다. 가능하면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다 이번 달 말에 코스피 지수가 3,050 이상에 있는지 아니면 3,050 밑에 있는지 종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050 밑에 있다면 우리가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3,050 위에 있으면 아무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다우나 나스닥 지수가 돌파하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는 그 영향을 좀 받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주식 비중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좀 일부 채워 넣으셔도 되지 않나. 다음 주 초에 적당한 시점에서 종목별로 좀 저점 공략을 잘 하시면 포트의 비중을 좀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지수의 월봉을 봤을 때는 4월하고 5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3월 달에 코스피가 3,050 위에서 3,100 이상 넘어가 버리게 되면 지금 코스피 주봉을 보시면요. 파동이 하나, 둘, 자, 2개까지 나왔고 이 3개가 제가 요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에서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명절 막 끝나고 나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 자리에서 그때 제가 여러분께 이 차라리 전행적인 패턴은 요런 하락의 캔들이 나오게 되면 하나, 둘, 셋이 만들어지고 가장 보편화된 패턴입니다. 그런 다음에 행보 이후에 우상향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 캔들이 나온 게 아직 아니고 그냥 십자인 음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밑으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음봉의 캔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때도 이 저점이
2988이죠. 이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2961을요.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시죠. 이번 주가 지난주에 코스피가 2929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저점이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이라면 보통 이렇게 해서 음봉이 이 자리에서 음봉이 한 번 더 나와서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지게 되면 역시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에너지가 강했는지 몰라도 밑꼬리, 즉 저점은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마지막 종가상 캔들은 T자형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일단은 이 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오파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완전하게 음봉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께 이제는 오파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저점은 나왔습니다만은 캔들이 양봉으로 돌려세웠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강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주봉도 좀 뭔가 의미 있는 모습이 지금 지난주에 한번 나오지 않았나. 이 저점을 깨는 저점이 나왔죠.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코스피 월봉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4월 5를 좀 보시라 그랬고요. 이번 달 3월 달에 3050 밑에 오는지를 잘 보죠. 종가가 만약에 3200 넘어가 있고 3100 넘어가면 아주 좋은 굿이죠. 자, 또 하나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우리가 3266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미국 아까 나스닥 제가 계산하듯이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이번 달 저점이 얼마입니까? 2929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사실은 사전에 계산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같이 한번 휴대폰 계산기로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그냥 이것저것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 또 잘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의미 있는 지점을 주식의 저점 고점을 찾아낸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시도도 많이 해봐야 되고요. 노력도 해봐야 되고 공부도 해봐야 되고요. 자, 337 정도 갭이 나오죠. 337 정도 갭이 나왔는데 그걸 나누기 2로 하게 되면 얼마죠? 180 정도 되나요? 180, 337이니까 180, 360이네요. 아니죠. 자, 잠깐만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합니다. 337 나누기 2는 168이네요. 그죠? 168.5. 자, 그러면 168.5를 더하기 2929에 담아 볼게요. 2929에 담으면 3097포인트, 대략 31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확률 높이기 위해서 여기 한번 봐볼게요. 지금 코스피의 주봉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점이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이 박스권의 상단부가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점이. 그 박스권의 고점의 상단부가 3100 정도에서 만약에 3150 정도 요 구간이 상단부이기 때문에 요 구간 한번 오면 한번 매도하고 다시 박스권 하단부를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이 고점과 저점을 계산했을 때 중간값이 3097이거든요. 3100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이 3100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추세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려온 이 고점을 결국에는 뚫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그 고점의 머리 위에 지점이 바로 3100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가 3054포인트이기 때문에 미국 미국 나스닥은 다우는 이미 돌파를 했고 나스닥은 딱 그 고점 50% 라인에 걸쳐 있고 코스피는 아직 50% 라인에서 조금 못 미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은 3100포인트를 만약에 코스피가 돌파한다면 역시 코스피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봐도 되지 않나. 적어도 단기적으로라도 왜 이게 많이 벌어져 있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요. 자, 지금 3050이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코스피가 다우 나스닥이 어느 정도 추정한다고 봤을 때 좀 돌아갈 가능성도 있겠구나 미리 좀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는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갈 자리는 아니죠. 코스피는 3100이 넘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기준점만 일단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자, 코스피는 의미 있는 박스권을 만들면서 여기도 보시면 21선을 한번 깨기 전에 한번 하락이 나왔죠. 그 지점까지 한번 하락이 나오고 돌리다가 이번에는 21선 깨고는 하락이 나오고 요 지점은요. 자, 요 지점은요. 자, 요번 첫 번째 하락이라 보고 이 두 번째 하락이라 보이는 거고요.
1, 3. 그 다음에 다시 올리다가 이번에는 21선 20을 깨고 내려왔는데 이번엔 61선까지 와갖고 61선 살짝 깼죠. 자, 이게 3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1, 2, 3. 자, 오파가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면. 자, 지난번에 121선 한 근처까지 한번 와주지 않나라고 봤는데 그까지는 이번에 오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때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우리 저 6월달이었나요? 8월달이었죠. 8월달 2020년 8월달에 박스권 만들 때도 그때는 이 60일선 첫 번째 하락 자체가 이미 21선을 깨고 내려왔었거든요. 61선을 바짝 붙여서 내려왔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 하락은 아예 60일선 깨버렸었고 그때는 61선과 굉장히 가까웠었습니다. 세 번째 하락은 그래서 120일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하락 자체가 21선을 깬 게 아니고 21선 위에서 다시 올렸거든요. 두 번째 하락에서 21선을 깼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61선을 깨는 자리에서 좀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일봉상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요? 보조지표는 단기 반등권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안 드렸나요? 네. 어쨌든 네, 반등권이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좀 돌아가는 모양의 단기적으로 좀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3100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 코스피가 우리가 이어가게 돼 3100을 안착하게 되면 그때 혹시라도 다음에 코스피가 올라가다 한번 밀리잖아요. 그때 3100을 깨서는 안 됩니다. 그때 3100이 이제는 여러분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3100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이 나왔을 때는 3100이 손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자, 코스피 지수까지 봤고요. 또 이번에는 환율 지난번에 한번 봤죠. 자, 환율도 오늘 싹 다 보겠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들 다 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환율은 봤기 때문에 환율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는 월봉 보시면요. 환율은 지난번에 115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은 1150원을 지지로 해서 올리고 1150원을 지지로 해서 계속 올라왔다가 이 1150원을 깨고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 다시 돌아갔을 경우에는 이 1150원부터 매물 구간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150에서 1190까지는 강력한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환율은 조만간에 좀 더 1150원까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조만간 환율은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고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피도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코스피는 제가 생각하는 만큼 이게 역시 미국 다우나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만큼 이게 축소 과정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불만이긴 한데요. 그래도 또 단기적으로 붙어야 될 때는 붙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항상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시는데 바이앤홀딩을 길게 보시지는 마시고 아직까지는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라도 우리가 붙어볼 만한 자리는 단기적으로 왔다. 하지만 중장기로 홀딩해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이익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결정은 여러분께서 하시고요. 환율이 1150원까지 올라온다는 얘기 올라왔더라도 그 다음에는 환율이 굉장히 매물권이 많기 때문에 일봉도 보시면 요 자리입니다. 어디 갔나? 잠깐만요. 월봉인가요? 월봉상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행보했던 자리 하단부가 1150원이었거든요. 이 하단부 1150원 자리가 상단부가 얼마였냐면 고가가 잠깐만요. 이 캔들이 이게 뭐예요? 밀집했던 이 캔들의 상단부가 1150원이었습니다. 이 상단부가요. 하단부는 1127이었는데 이 캔들이 밀집했던 요 자리를 그동안은 깨지 않다가 바로 이때 한번 깼거든요. 깨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 1150원을 돌파하게 되면 밀집했던 캔들이 돌파하게 되면 좀 뭔가 의미 있는 어떤 표시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 자리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11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이미 61선도 위에 머리 위에 저항선을 이고 있고요. 21선도 마찬가지고 자, 쉽지 않은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1150원부터는요. 자, 환율도 역시 월봉상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오지 않았나. 하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자 하나 둘, 셋 단기적으로 올라왔지만 한번 눌러주고 나서 이게 완전히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지는 보셔야 됩니다. 주봉상으로는 한번 눌러줬다가요. 우리 코스피도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걸 극복을 하고 올라갔지. 시간이 걸렸겠지만 이렇게 그죠? 그런 모습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의 중장기로는 제가 여러분께 지금은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자리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환율도 120을 돌파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반대로 이게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게 축소 가능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환율도 그죠? 자, 코스피는 네, 의미 있는 요 자리를 뚫게 되면 21선을 뚫게 되면 3100을 돌파하게 되면 의미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덱스 선물 인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코포스요. 자, 코포스 보시면 쭉 가다가 갭 하락을 한번 떨어졌죠. 지난주 금요일 날요. 자, 근데 투자 동향을 보니까 최근 3일 동안 기관들이 많이 팔았죠. 샀던 물량을 제법 많이 팔았죠. 외국인들도 네, 금요일 날 많이 팔았네요. 목요일 날 그죠? 그리고 외국인 보유 물량이 4% 1위 쭉 갑자기 급등에 들었다가 좀 줄었죠. 고포스 차트는요, 역시 선물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들은 바닥을 지난번에 1875원을 받았지만 위에 매물 구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 바로 한 방에 급등해서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60일선 근처까지 올라왔다 밀리고 있는데요. 위에 구름대도 아직 그 매물 구간이 있고요. 고포스는 바로 위로 급등해서 올라가기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워낙 매물이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피는 비록 급등해서 이게 많이 벌어지만 쉽게 바로 급락할 자리는 아닐 수도 있다. 급락할 듯 하면 올리고 팔 듯 하면 올리면서 네, 계속 우리는 치세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또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해서 넘어가는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선물 인버스 EXR 1,500원 정도로 한번 저점을 보시라 그랬는데 정말 그런 자리에 나올지는 저도 사실은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 못 드려요. 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그거는요. 자, 선물 인버스는 워낙 위에 매물건이 많기 때문에 바로 급등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매물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코스피가 바로 급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자리다라고 보이십니다. 자, 큰 시장의 흐름은 제가 여러분께 대략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께 좀 알려드렸다라고 암시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판단은 여러분께 좀 하셔야 되는데 비중의 어떤 비중 조절이나 주식 비중 이런 퍼센테이지 같은 거 여러분께서 결정을 잘 하시고 지금은 바이 앤 홀딩으로 끌고 갈 자리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번 붙어볼 만한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월도 뭐 항상 말씀드려야 될 종목이고요. 저는 이월들 전부 다 제가 팔았던 저때 팔았던 물량 이날하고 이날 팔았던 물량 다 채웠습니다. 이날 한번 채웠고 이날 한번 채웠습니다. 자, 이월드 다시 다 채웠죠. 이월드가 지난 금요일날 3,47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월드는 3,400원까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3,400원까지 오진 않고 요 위에 있는 추세선에 정확하게 걸치고 왔습니다. 그죠? 제가 추세선을 두 개를 꺼드렸죠. 자, 위에 있는 추세선이 대략 윗지점이 3,458원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이때 지점이 그죠? 네, 정확하게 그 자리 3,470원까지 왔으니까 58원이면 70원 12원 차이죠. 자, 위에 있는 추세대에 걸치고 다시 돌렸습니다. 자, 이월드도 저는 좀 단기적으로 저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쨌든요. 자, 이월드도 네, 여러분께서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쨌든 위의 추세대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이월드는요. 자, 이월드는 보조지표로는요. 일봉상 보조지표는 제가 보기에는요. 네.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다음 주는 좀 이월드가 좀 네.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주봉상 역시. 근데 이월드는요. 제가 여러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월드는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그리고 있는 이월드의 시나리오는 미리 말씀 안 드려야 되겠네.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월드는 좀 더 꾸준히 가지고 한번 가보시죠. 꾸준히. 일단 이월드는 제가 보기에는 4,300원 정도 또는 한 4,500원 정도까지 한번 윗꼬리를 달고 한번 터치고 4,300원을 터치하든 500원을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는 근데 윗꼬리 모양이 한두 번 정도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급등 시세를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그런 모양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중간중간 맥점에서는 단타도 뱅해도 되지만
이번에 이월드는 지난번에 3,800원을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3,900원 터치하고 내려왔나요? 네. 이번에는 한번 4,000원을 좀 넘기는 그런 모양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이월드는 4,300원이나 4,500원을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는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양이 한두 번 최소 나와야만이 한번 우리가 급등의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홀딩 해 보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아직 저 따라 이 매도하신 분들은 이월드는 좀 저쯤에서 다시 모으셔야 될 듯 합니다. 근데 이월드가 바로 올라가기가 쉽지.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시죠. 수급을 보시면 지난번에 외국인이 물론 뭐 이월드를 많이 좌지우지하는 편입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외국인들이 우리를 아마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외국인 계좌를 이용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쨌든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동향도 좀 체크하시면서 단타 치실 분은 그렇게 좀 참고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6만, 28만, 29만 정도 팔았는데 다시 16만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약 한 12만 정도 남았죠. 외국인들 12만 정도 사는 모으는 건요. 월요일 당장이라도 3,600 한 50원, 3,700원 밑에서라도 얘는 당장 그 정도 수량을 모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만은 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외국계 계좌를 이용하는 검은 머리인지 진짜 외국인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요걸 가지고 역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한번 잠깐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박스권 잘 만들지만 저점은 조금씩 왠지 낮아지는 느낌이 들죠. 그죠? 자, 역시 8만원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하락의 휘날레 구간이 한 번 정도는 나와야만이 좀 비로소 우리가 마음 놓고 주식을 좀 살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그 하락의 휘날레 구간이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78,000원 정도까지 한번 그런 하락 모양이 나오면 휘날레 구간을 만들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매수는 홀딩을 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여타 종목도 코스피 지수가 거의 바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시나리오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이때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8만 아직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일단 미국이 먼저 다우존스가 먼저 움직였다는 것도 유심히 보시고요. 자, 만약에 코스피가 3,100이나 3,150, 200을 돌파했을 때 다시 대형주가 움직이는지 중대형주, 그런 시세를 주도했던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죠.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움직이는지.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78,000원 정도 모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셀리드란 종목이 한 31,000원 장중에 또는 32,000원 그 정도 구간이 한번 만들어지면 자, 비로소 저점이라고 제가 좀 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때 얼마죠? 34,200원이죠.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여러분 단기로 우선 대응을 해보시면 이번 매수는 이제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좋은 종목들 이게 큰 시세를 준비하는 뭐 나름대로 시세를 또 준비하는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시세를 준비하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물론 뭐 그런 종목들도 지수가 나중에 크게 혹시라도 빠지게 되면 같이 빠지겠지만 어느 정도 많이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 뭐 이번 가격까지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네. 어쨌든 좋은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종목을 잘 발굴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이월드는 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저는 주식이 애매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월드는 그동안 제가 또 많이 봐왔고 했던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위주로 저는 제 매매를 끌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어느 방향이든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면 다시 또 그쪽에 베팅을 좀 더 하겠지만 지금은 이월드만 가지고 저는 계속 수익률 게임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도 우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이에는 홀딩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서 긴기감을 항상 가지고 일단 매매에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